네, 시장의 이슈들을 짚어보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죠.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지난주에 오늘 월요일 예고를 하면서 뭔 일 있을까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또 여러 변화들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요. 쇼크들이 좀 있었습니다. 매크로 변수를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세울게요.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세제 개편안도 있지만 미국의 고용 쇼크, 네, 침체 신호이냐, 9월 B컷, 다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들인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고, 7월 지표뿐만 아니라 이전 지표들을 하향 조정한 게 꽤나 큰 폭으로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의미 혹은 미국 경제의 현주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네, 예상치보다 낮은 7만 3천 건 나왔지만 네. 말씀 주셨듯이 문제는 5월, 6월 고용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그러니까 당초 기업 조사와 이제 가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당초에 조사했던 것과 달리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업들이 고용하겠다고 그랬고 고용하겠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자리가 늘어난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예. 이 조사 과정에서 그런 에러가 생기는데, 예. 작년 6월에서 8월 사이가 똑같이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고용 쇼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작년 그래서 이 고용 쇼크 때문에 9월 12일인가요? FMC에서 B컷을 했죠. 네. 연준이. 이번에도 말씀 주셨듯이 5월, 6월 두 달 동안 증발한 고용이 25만 8천 개, 거의 26만 개.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나왔던 수치의 네. 10분의 1 정도로 이제 쪼그라든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요. 그렇죠. 예. 코로나 때 같이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뭔가 큰 기저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게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미국 고용 시장은 조금 안 좋은 상태에 훨씬 임박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연준이 이 고용 데이터를 미리 지난 FOMC 전에 받았다면 아마 25bp를 인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9월 달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만은 8월마저도 그러니까 9월 초에 받아보는 8월 고용 지표마저 만약에 둔화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그 미국 경제의 고용 시장에 큰 충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통계가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잘 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끔 이렇게 덜컹거릴 때가 있고 미국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페드워치 보면은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3%인가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전보다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소위 50bp를 내리는 B컷 가능성 얘기 나오는 게 작년에 어떤 경험들을 좀 가지고 시장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서 8월 사이도 10만 건 정도의 월 평균 고용에서 한 3, 4만 건 정도로 확 줄었거든요. 한 5만 건 밑으로. 이번에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3개월 고용이 3만 5천 건인데 1월에서 4월 거의 6월 전까지가 지금 거의 10만 건 가까이 됐고요. 작년 평균이 10만 건이 넘으니까 지금 차트에서 보신 듯이 만약에 8월마저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한 4, 5만 개, 최소한 5만 개 이하로 나온다면 이거는 미국이 이제 고용 원래 실업률이라는 것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 기업들의 노동 수요, 구인 수요가 이 버퍼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사실 아이러니한 게 이게 관세 때문에 유통이나 중소기업, 영세기업 중심으로 개인 기업 중심으로 고용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월은 이제 관세를 내리면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어조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관세를 내리기 전에 관세 효과가 고용 시장을 때리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지금 넘어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25bp의 가능성은 높은데 B컷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겠군요. 네. 네, 만약에 근데 이제 두 번의 네. CPI 지표를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예. 연준이 9월 FOMC 전에. 만약에 8월, 9월 물가가 올라가면 25bp 내릴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물가가 아직까지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만약에 8월 고용 지표가 이 기조가 5만 건 이하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이렇게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저는 기껏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그동안 사실은 뭐 미국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워낙 빅테크들이 실적이 좋고요. 유동성도 있고 해서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그럼 미국도 조금 조정 권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S&P 500 PER이 지금 뭐 17배나 18배 정도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업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마존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조금만 약하면 안 좋아지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S&P 500의 지금 2분기 실적이 거의 한 70% 정도 다 발표가 됐는데 서프라이즈가 거의 한 80% 됩니다. 전체 발표된 기업들 중에 80% 이상이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EQ 전체적으로 동분기 대비 이익 증가율이 한 10.6% 정도, 10%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한 4.8%였거든요. 이익 증가율 예상치가. 그러니까 훨씬 좋은 실적이 지금 2분기에 찍히고 있다. PR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비빌 언덕은 있다. 조금 급격하게 지금 매크로 지표가 고용 지표가 지금 나빠지고는 있지만 급격하게 지금 소비가 둔화된다든지 기업 실적이 뭐 바로 망가진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버틸 여지는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치고 올라갈 추진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네.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또 주제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이제 하려다가 일부러 안 했는데요. 어쨌든 관세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가 일단락되면서 뭐 일부 국가들은 조금 미루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소위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부과가 된 상황이거든요. 트럼프는 물론 우리는 부자가 됐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부터 사실은 우려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입장에서 지금 당초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평균 관세율보다는 지금 높습니다. 네. 지금 평균 실효 관세율, 그러니까 금액을 감안해서 미국 총수입품에 대해서 얼마어치가 지금 실제로 부과가 될 거냐. 그리고 그 관세율은 금액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냐. 이게 평균 실효 관세율인데 18.3%입니다. 예. 참고로 트럼프 집권 전에는 거의 2 내지 3%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했던 최적 관세율,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높게 불렀지만 실제로 낮출 거다. 그 낮추는 그 이 최적 관세율이 한 13% 정도로 봤는데 예. 지금 이 관세율이 만약에 그대로 하반기 연말까지 시행된다면 18%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안 올까라는 것이 이제 조금 퀘스천이고요. 아무튼 미국에도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되는 관세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나타날지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봐야 될 수가 있고요. 또 예일대 예산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조금 보고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2026년 3분기까지 미국의 GDP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때보다 최소 1%포인트 이상 GDP가 내려갈 거다라고 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포인트 이상 하락한다고 본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미국 가계의 수요와 기업의 투자,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억눌러서 경기 위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내년 한 3분기 정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 말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액면 그대로 예일대 보고서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율을 조금 내리든지, 왜냐하면 3분기 그 지표가 나타나는 것은 뭐 거의 연말 정도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관세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더 많은 폭으로 낮추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트럼프가 바빠진, 백악관이 바빠지는 그러한 모양새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미국과 15% 관세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매우 뭐 데드라인 전에 선방하긴 했으나 이제 뜯어보니 사실은 일본이나 EU, 뭐 특별히 일본보다도 같은 15%가 아니고 우리가 FTA를 제외하게 되면 오히려 한 발 더 우리는 이제 조금 불리한 자리에 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산업별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아마 산업별로 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고요. 예. 지금 나온 거는 아웃라인이고 그냥 개요입니다. 그래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또 투자, 지금 투자 펀드 3,500억 달러, 조선업 펀드를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부문별, 사업 부문별 조금 그 디테일한 협상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뉴스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명암이 엇갈릴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조선 업종이라든지 또 전력, 그다음에 또 원전, 또 이런 부분들,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그러한 부문들, 또 중간재 쪽에서는 상당히 이 펀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요를 조금 예고하는 네. 그러한 굿뉴스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일본에 비해서 불리하게 체결된 것도 있고 뭐 조금 유리하게 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일본은 5,500억 달러가 전부 깜깜이 펀드, 블라인드 펀드인데 반해서 우리는 블라인드 펀드는 뭐 어쨌거나 2,00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특정화가 되어 있는. 예. 그래서 조금 불확실성은 일본보다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뜨거운 얘기인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들이 주가 차익을 만들고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러게, 물론 이제 오늘도 여당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어떻게 좀 이거를 풀어가야 될까요? 심리를 좀 안정시키려면. 대주주 요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의견은. 생각하고 배당과세에 대한 세율도 35% 최고세율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코스피가 사실은 대외적인 악재, 관세가 잘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없던 관세를 기업들이 물어야 됨으로써 되는 모든 업종에서의 그 손실, 잠재적 손실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쟁국보다 그냥 뭐 비슷하거나 조금 유리하다는 거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어닝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러한 뉴스고, 특히 이제 관세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출 기업들은 전체 세계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이익 전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조금 그 주식 시장으로 자본이 머니 무브를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을 억제하고 주식 시장으로, 자본 시장으로 돈의 흐름을, 물꼬를 옮기는 그러한 확실한 신호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호를 만약에 잘못 주면 상당히 그 대외 환경, 또 기업들의 어닝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게 주식시장이 다시 투심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는 심리 게임이고 특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조금 명확한 신호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진정성 있어야죠. 대주주 요건은 뭐 예상한 범위 내 최고까지 10억으로 줄여놓고, 배당소득세는 생각한 것만큼 안 내리면서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되게 제한적입니다. 모든 배당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실망감이 나오는 건데요. 대외 변수들과 함께 우리 국내 요인까지 합쳐서 그러면 이 여름 8월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 내지 횡보로 간다, 조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2분기에 코스피가 30%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관세랑 세제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거고요.
다행히 커렉션, 약간의 기술적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세적 하락으로 완전히 시장이 무너질지 지금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금 주주 환원 정책 또 주식시장으로 돈을 조금 몰아주는 그러한 조금 분명한 신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우리가 월요일 날 겪고 있는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입니다. 분석했고요. 또 주중에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 요인들도 있어서 주목을 해보죠.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시청자들, 투자자들에게 주는 투자 인사이트 준비하셨는데요.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은 워렌 버핏의 얘기군요. 몇 개의 주식에 의미 있게 투자하라. 네. 잘 안 되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요, 이게, 그죠? 네. 네, 매크로 환경과 네.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네. 뭐 증시 주변의 환경이 네. 어려울수록 좀 뭐 원론에 좀 충실한 투자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융 자산으로서 코스피에 집중하다 보면 좀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의 명언은 50개나 70개 종목을 투자하면 자기는 정신 사나워서 못하겠다. 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투자가 되는데 이건 동물원이 된다. 죽두밥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말 몇 개의 주식을 신중하게 고르는 게 오히려 대외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뭔가 이렇게 복잡할수록 조금 머리를 단순화시키고 우리의 투자에 조금 중심을 잡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워렌 버핏의 말씀을 조금 갖고 나왔습니다. 네. 버핏은 숫자를 명확히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여러 그 정황들을 보면 뭐 본인이 이제 나는 뭐 20개의 펀치 카드를 가지고 있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죠? 네. 대략 범위가 적어도 뭐 몇십 개가 아닌 그렇게 보면 피터 린치는 뭐 포트의 종목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죠? 그런 게 버핏은 이제 집중 투자하는 아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게 특색인데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얘기 김한진 박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요. 관련돼서 시장에 충격이 있었고 또 여당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일 되면 또 상황이 오늘 오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원상필 교수와 함께 내일 세제 개편안 이야기 스페셜리스트 간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